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141쪽 마무리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건데, 지난번에 우리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두 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 그려가지고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고, 그 다음에 또 구간 여기부터 여기를 잡아서 위에 있는 곡선과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하면 그 사이에 넓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 넓히기 내용 보시면은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별표 하나만 쳐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S1의 넓이랑 S2의 넓이가 같으면 적분을 그냥 A부터 C까지 얘를 fx를 해버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냐라는 건데, 여기 x축 위에는 플러스 값이고 x축 밑에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근데 넓이가 같아. 그러면 여기에 적분 값은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러면 넓이는 3으로 같지만 적분 값은 양수 음수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쭉 적분하면 둘이 상쇄돼서 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쪽,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좀 대칭 그림이라서 넓이가 같으면 적분 얘는 뭐 굳이 식을 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또는 넓이를 구하는 거면 S1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림의 대칭성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요거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속도와 거리, 오늘 이제 배우는 건 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속도와 거리는요, 우리 지난 미분할 때 위치라는 식이 있었죠.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나오려면 위치를 미분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때도 스포했지만 얘를 거꾸로 하면 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적분하면 위치 또는 거리, 이동한 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위치식도 물론 구할 수 있고요, 거리가 나오기도 해요. 이 박스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일단 1번식은 지금 위치를 구하는 식이고요. 2번식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점이 1부터 5까지 갔다가 다시 3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부터 5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3에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때의 시간을 A, 이때의 시간을 B, 이때의 시간을 C라고 합시다. 시간의 흐름은 A, C, B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얘는 1에 있다가 5까지 갔다가 3에 멈춰서 시간은 A에서 B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시각 A에서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란 건 뭐냐면, A일 때 위치와 B일 때의 위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A부터 B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이동한 거리는 A에서 B만큼, 그러니까 C라는 시간을 지나서, 그러니까 5만큼 갔다가, 아니죠, 4만큼 갔다가 5에서 다시 3에 2만큼을 뒷방향으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4와 2를 더한 6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위치 변화량은 2가 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위치 변화량. 같은 시간 사이인데 거리와 위치 변화량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설명할 때 선생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얘를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말은 이제 잘못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지워주시고, 위치 변화량과 거리는 다르다. 그래서 거리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 이제 절대값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냥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절대값 없이 수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식은요. 1번식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위치식이에요. 시간이 모일 때 위치가 어디 있어?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그 식. 그걸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옆에다 살짝 써놓을게요. 위치라는 식은 처음 위치가 중요해요. 처음 위치에서 얼만큼 더 갔냐 이거거든요. 근데 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시각, 보통은 0일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 시각은 보통은 0에서 시작할 거고요. t까지의 움직인 시각, 그래서 이때 속도식을 적분하시면 처음 위치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변화까지 쭉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이 전체 위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하시면 t가 뭐 3일 때 위치가 얼마야? 그럼 바로 나오는 거고, t가 5일 때 위치는 얼마니?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빠뜨려 먹을 게 이 처음 위치를 가끔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 주시고, 여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지금 A라고 써놓긴 했지만 처음 시각을 A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0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식과 위치 변화량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교과서 위에 있는 이제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에서 위치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위치식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처음의 위치를 쭉 보면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한대요. 그러면 위치식은 원점 0 더하기, 그 다음 지금 시간으로 잡고 있으니까 0부터죠. 0에서 시각 t까지, 처음 시각이 0인 거예요. 0부터 t까지. 지금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t dt. 그러면 얘는 2t-2분의 1 t제곱. 얘가 바로 위치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 적분을 하려면 지금 이 적분은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0부터 t까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t에다 또 t를 넣으면 결국에는 2t-2분의 1 t제곱이고 빼기 0 대입한 거니까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번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0부터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가 항상 0은 아니에요. 대부분 0이긴 한데 항상 0은 아니니까 문제의 상황에 맞게 아까 선생님 적어준 것처럼 처음 위치, 처음 시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t는 고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치식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속도식을 갖고 있는 거에서 t가 0에서 t가 2까지의 위치 변화량, 즉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0에서 2까지 2-t dt. 그럼 얘를 적분하면 2t-2분의 1 t제곱. 그래서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4-2 해서 이동한 거리는 2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혹시나 선생님 위치식이랑 거리 구하는 거랑 뭔 차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식은 뭐냐면요, t가 내가 알고 싶은 시간, 뭐 예를 들어 4일 때 어디 있냐, 그때 위치가 어디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뭐 t가 10일 때 위치는 어디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아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은요, 뭐 0초부터 2초, 이 사이 동안 움직인 거리, 3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도 해볼게요. 좌표가, 이 문제에서는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속도식이 이렇대요. 그러면 위치식은 바로 구하면 처음 위치 더하기, 얘는 처음 시각은 0이 되겠죠. 0에서 t까지 4t-t 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1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0부터 t의 적분이니까 그냥 정적분 하는 그 대괄호 쓰는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치식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그냥 말 그대로 1부터 3까지
4t 마이너스 t제곱 dt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22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부터 3까지는 얘가 뭐 그 사이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1부터 3 그냥 그 차이 해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은 쭉 보시면 다 이제 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리에 대한 내용이 왜 절대값을 씌워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넓이 구하는 것처럼 방금도 말했지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아까 봤지만 뭐 1 갔다가 5 갔다가 다시 3으로 오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동거리는 실제로 4에서 2만큼 갔으니까 6인데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합쳐져서 결국에 위치 변화량은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할 때 절대값을 씌워서 올려야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음수 방향으로 가는 이동 그 거리를 플러스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 같은 개념으로 절대값을 씌워야 돼. 그 얘기를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절대값을 그래서 씌워서 구하는 게 거리다. 그러니까 즉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랑 같냐면 넓이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다. 그래서 반드시 풀이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 나눠줘서 음수인 구간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해서 뭐 수직선 움직이는데 속도가 이렇대. 근데 시각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시작하는 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봤지만 1부터 3까지의 이동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을 땐 처음 위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죠. 이동 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처음 좌표가 뭐가 됐든 그냥 1에서 시작하는 그 위치부터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 구하는 식은 1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dt인데 이거를 절대값 적분하겠다. 그럼 절대값 적분이라는 건 얘를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1부터 2 이러네요.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니까 구간은 1하고 2, 2하고 3 이렇게 나눠야겠죠. 그래서 적분은 1하고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t 플러스 3t 마이너스 2 dt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적분. 여러분들 배움일기 쓴 거 보니까 적분은 참 계산량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적분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요 다음에 그 기본 계산들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수도 나오고 막 세제곱도 나오고 하니까 실수할 여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과정을 좀 건너뛰더라도 여러분 혼자는 이 부분은 정말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계산이 좀 숙달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툭 하고 넘어갈까봐 걱정인데 툭 하고 넘어가는 건 계산 나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틀려 잘해 별 문제 없어 하는 친구들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건너뛰어도 돼 시간상.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의 연습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꼭 해주시고 결과는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동한 거리도 넓이 구하듯이 그림 그려서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 나눠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적분식까지만 한번 구해보실래요?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 말고 구간이랑 내가 부호를 잘 바꾸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적분식까지만 한번 구해보시죠. 문제 2번도 마찬가지 이제 그림을 좀 보셔야 되고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 해서 얘는 위로 볼록한 그림에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0부터 3까지의 그림이니까 0부터
3까지 3 여기 뭐 여기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0부터 2까지 12 마이너스 3t 제곱 dt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2 마이너스 3t 제곱 d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잡고 해보시고 결과는 23이 나오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이 오늘 좀 중요한데 문제 3번에 별표를 한 3개만 칠까요? 이런 그래프를 딱 보고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요. 속도 그래프를 보고 움직임을 좀 추측하고 그 움직임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답변할 수 있고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 드려볼 테니까 문제 3번 여러분들 혼자 한번 답을 한번 내볼까요? 가급적이면 뭐 이런 거 다른 거 참고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자,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좀 일찍 끝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보면 이 속도에 식이 없잖아요. 식이 없고 다만 그래프가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는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얘를 보고 좀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문제는 5초일 때, 그러니까 초인지 모르겠지만 t가 5일 때 위치를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했냐? 이 문제에선 처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보세요. 자, 속도 그래프를 적분하면 이동한 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적분이라는 건 여기 x축과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넓이만큼의 이동을 할 거예요. 어디로?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얘는 플러스로. 이런 개념 이해하시고 너비를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 2,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저 삼각형, 사각형들을 알아서 다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거대로 움직여보면 t가 1일 때는 1만큼 왔어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또 1만큼 더 가니까 2에 왔고 t가 3일 때는 다시 뒤로 왔거든요. 뒤로 1, 또 다시 뒤로 1 여기까지가 이제 4초죠. t가 4 t가 5일 때는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가니까 5일 때의 위치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넓이를 따라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는 거. 근데 만약에 조금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없애고 결국에 여기부터 한 칸밖에 안 갔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0부터 7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음수값이니까 없애야지 하면 안 돼요. 1번에서는 이동한 그 위치 변화량을 찾을 때는 없애도 돼. 그렇지만 이동한 거리를 찾을 때는 없애면 안다고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총 8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P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이 화살표를 P점이라고 생각할게요. 0부터 자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다시 뒤로, 4초일 때 원점, 다시 한 칸.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는 두 칸을 가요. 3에 와 있죠. 그 다음에 6에서 7일 때 한 칸 더 가니까 4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는 4가 될 거고요. 움직임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더 가는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예제 2번에서 조금 더 활용이 나왔는데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이제 위아래로 뭐랄까 위아래로 운동하는 물체를 가지고 활용한 문제입니다. 수평인 지면에서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지면에서 30m/s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시작의 위치가 0에서 출발하는 거죠. 0에서 출발하는 물체고요. 이거의 속도식이 이렇습니다. 시간은 뭐 0부터 6초까지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이고 얘가 이제
쏘아 올린 순간부터 3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사실 위치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치식을 구해서 3초 후에 높이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처음 시작은 0이잖아요. 0 더하기 시간도 0부터 t초인데 사실 여기다가 이제 3초를 넣으면 되죠. 3초 후니까. 우리 위치식 그때 아까 처음 거 다시 보면 t초 후에 위치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초 후라고 딱 정확하게 t를 줬으니까 3을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30 마이너스 10t dt 이거를 적분하시면 되고, 위치식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여기에 수평인 지면에서 출발이 아니라 뭐 어느 일정 높이부터 출발하면 요 앞에 더해지는 숫자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그럼 30t 마이너스 5t 제곱에 0부터 3까지니까 이 높이는 45가 되겠다. 3초 후에 45m가 올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식을 하나 써놓을게요. 위치식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3이 이제 t로만 바뀌면 되니까 위치식은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바로 위치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거든요.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럼 지면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된다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건 생각해보면 t가 3일 때잖아. 그럼 t가 3이어야 속도가 0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3일 때 아까 높이가 45, 제일 높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지면으로 떨어질 때의 시간은 여기 속도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냐면 떨어지는 거, 바닥에 떨어지는 건 다른 말로 위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높이가 0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30t 5t 제곱이 0이다. 그러면 t로 5t로 묶으면 6 t 이렇게 되니까 t는 0초 또는 6초에서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면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속도가 일정 부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지 않는다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멈출 때는 닿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지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속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6초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속도식을 0부터 6까지 30-10t를 dt 할 거다. 근데 얘는 절대값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30, 여기는 10 이렇게 될 거거든요. 10이 아니라 3. 근데 우리는 적분 어디까지 해? 6까지 할 거예요. 그럼 요 넓이까지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대충 그려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얘는 대칭이겠죠. 여기 3부터 요 세 칸이 지금 직선이니까 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됩니다. 즉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개 해서 90이라고 구해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적분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부터 3까지 양수니까 얘를 적분하고, 그 다음 뒤에는 3부터 6까지 30-10t dt는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이거 적분식 하느니 이 삼각형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거 하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넓이 나오네. 이거 해도 90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이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 길어지고 또 짧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4번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직선철로를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제동을 걸고 t초 후에는 속도가 이렇게 준대요.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0이 되는 모습 보이시죠?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정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t가 얼마일 때? 50일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동한 거리니까 이 속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y절편 50, x절편도 50 이렇게 가는 앤 거죠. 50, 50. 근데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0부터 50까지.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0부터 50까지 50-t dt를 해서 적분을 구하지 않아도 삼각형이니까 50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면 1250 이렇게 나와서 넓이를 구하는 게 곧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니까 적분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넘어가서 생각 넓히기만 하고 바로 마무리를 할게요. 생각 넓히기 내용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 좋은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건데 A랑 B가 이제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여기 0초에서 같이 출발했어. 근데 얘는 속도잖아요. 그러면 B라는 애가 갑자기 처음에 속도를 쭉 냈고 다시 B라는 애가 속도가 좀 줄어들었죠. A는 좀 약간 좀 쭉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마지막에만 조금 떨어지는 그림인데 B는 조금 증가하다가 지쳐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결국엔 마지막엔 같은 속도로 끝나는 이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이 색칠한 넓이는 어떤 걸 의미하냐라는 건데 생각해 보셨죠? 예, 속도 그래프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이동한 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요 넓이는 B, 여기가 A죠? A보다 B가 더 간 이동 거리. 그게 되겠죠. 그쵸? 0에서 1분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이 삼각형인데 B는 그거보다 이렇게 더 갔잖아요. 그래서 B가 조금 더 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분 동안은 A가 훨씬 더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더 많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색칠한 두 넓이가 같다면 이 넓이가 같다면 2분 동안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본 거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상황이 비슷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이 되겠죠. 내일 중단원 풀이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대단원까지 끝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일단 지금 이번 주가 원격으로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월요일 날 바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계속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현재는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고생했고요. 안녕.